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DA, Linear Discriminant Analysis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선형 판별 분석,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LDA 분석의 개념을 이해하고 시나리오 예제를 통해 LDA 선형 판별 분석을 수행하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LDA 선형 판별 분석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분석의 한 종류로 아이리스 데이터로 유명한 로널드 피셔경의 1936년 논문에서 개념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서 LDA는 피셔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라 불리기도 합니다. 선형 판별 분석은 데이터를 하나의 직선, 1차원 공간에 프로젝션 시킨 후 이 프로젝션된 데이터들이 잘 구분이 되는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차원이 축소됩니다. 해서 차원 축소 방법으로도 사용됩니다. 데이터가 잘 구분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래 그림에서 왼쪽보다는 오른쪽처럼 구분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특성을 보자면 데이터들이 모여 있고 중심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데이터의 구분이 잘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프로젝션 후 두 데이터들의 평균이 서로 멀수록 그리고 그 분산이 작을수록 구분이 잘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으며 이렇게 잘 분류되게끔 하는 하나의 벡터 W를 구하는 것이 바로 LDA입니다. 선형 판별 분석 LDA는 차원 축소 방법의 하나로 주성분 분석 PCA와 비교됩니다. 주성분 분석 PCA는 데이터 최적 표현의 견지에서 데이터를 축소하는 방법이며 반면에 선형 판별 분석은 데이터의 최적 분류 견지에서 데이터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클래스 간의 분별 정보를 최대한 유지시키면서 차원을 축소시킵니다. 참고로 PCA는 종속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비지도 학습이고 LDA는 분류라는 정답을 사용하는 즉 종속 변수를 사용하는 지도 학습에 속합니다. D차원 표본 데이터 집합 X가 주어진 경우 각 데이터 Xi를 임의 선을 따라서 사용하면 스칼라 값 Yi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선들 중에서 이러한 스칼라 값들의 분리를 최대화하는 것을 선택하자는 것이 LDA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용을 취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좋은 사용을 찾기 위해서는 사용들 간의 분리 정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도 없다는 말이 있으니까요. 자, 사용된 데이터들의 중심 간의 거리만을 목적 함수로 선택하면 클래스 안에서의 표준 편차가 고려되지 않으므로 좋은 척도가 아닙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왼편 그림에서 X축과 Y축으로 사용된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X축으로 사용된 경우 클래스 간의 평균의 차이가 크고 Y축으로 사용된 경우는 평균의 차이가 작습니다. 그러나 클래스의 부분은 Y축으로 사용된 경우가 더 잘합니다. 해서 피셔경은 정규화를 제안했습니다. 피셔경이 제안한 방법은 클래스 내, within 클래스의 스캐터로 정규화된 평균들 값의 차이로 표현된 함수를 최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각 클래스들에 대하여 공분산과 같은 개념인 스캐터는 SI 스퀘어로 주어지며 사용 표본들의 클래스 내 분산은 S1 틸다 스퀘어 플러스 S2 틸다 스퀘어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피셔의 선형 판별은 다음의 목적 함수 JW를 최대화하는 선형 함수 WX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셔의 선형 판별식은 동일한 클래스의 표본들은 인접하게 사용이 취해지고 동시에 클래스 간의 사용은 중심이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게 하는 변환 행렬 W를 찾아내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목적 함수 JW를 최대화하는
변환 행렬 W를 어떻게 찾을까요? JW의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는 W에 대하여 미분한식을 0으로 놓고 이를 만족하는 W를 구하면 됩니다. 이 W의 공식에 대해서는 로날드 피셔 경이 1936년에 이미 구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값의 계산은 우리 브라이틱스의 프리빌트 함수가 구해줍니다. 더욱 깊이 있는 수학적 내용은 LDA 레퍼런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나리오 예제입니다. 방이 탄생시킨 소년단 BTX를 발굴한 VC 프로모터 제이킴은 BTX의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의 완벽한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을 찾은 감사한 BTX의 팬들을 위해 성별에 따른 맞춤형 기념품을 게이트에서 자동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연장 게이트에는 키를 알 수 있는 비전 센서와 무게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성별을 즉각 예측할 수 있는 신속한 분류 모델이 필요한 상황에서 간단한 LDA 모델을 적용해 보기로 합니다. 분석의 목표는 게이트 센서에서 얻을 수 있는 키와 몸무게를 기반으로 정확도가 90% 이상인 성별 예측 분류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측 결과를 사용하여 맞춤형 기념품을 제공할 것입니다. 데이터는 LA 현지 사람들의 신체 자료를 벤치마크할 수 있는 닥터 두기의 하스피덜 측정 데이터를 익명화하여 브라이틱스의 206 PY-LDA.txt로 정리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병원 방문객 중 알미 연령대의 사람들만 필터링하여 300명의 데이터를 모았으며 익명화된 아이디와 성별 정보, 그리고 키와 무게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브라이틱스로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을 수행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로드하고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으로 분할합니다. 재현성을 위해서 시드는 1, 2, 3을 지정합니다. 트레인셋을 사용하여 LDA 함수로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셋에 대해 LDA 모델 함수로 분류 예측값을 구한 후 Evaluate Classification 함수로 예측 결과를 평가하겠습니다. LDA 모델 함수로 예측하고 Evaluate Classification 함수로 평가한 결과 정확도 Accuracy는 93.33%가 나왔습니다. 원하는 정확도 수준 90%를 만족한 수준입니다. LDA 모델의 효과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이킴은 이 모델을 가지고 실제 활용을 할 것입니다.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모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데이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6 PY LDA 데이터로 되어 있고요. 자, 데이터는 ID, 젠더, height, 그리고 weight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 방문객 신체 데이터고요. 300명의 데이터를 성별과 height, weight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스터티스틱 서머리 함수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스캐터 플롯을 그렸고요. 자, 피메일이 이쪽 있고 메일이 나와 있습니다. 좌하단에 있고 우상단에 있는 이런 식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중간 쪽에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자, 박스 플롯도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와 웨이트에 대한 것을 민맥스하고 에버리지 등을 구해봤습니다. 그룹 바이는 젠더로 했습니다. 이렇게 값이 나왔고요. 당연하게도 그렇죠. 메일이 좀 더
체격이 큰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플릿 데이터로 해서 데이터를 둘로 쪼개봤습니다. 자, LDA 모델을 써서 모델을 만들고 트레인 데이터로 모델을 만들고 나중에 테스트 데이터로 모델의 성능을 테스트해 볼 겁니다. 그때 과연 쓸만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스플릿 데이터를 했습니다. 7대 3으로 나눴고요. 시드는 1, 2, 3, 4, 5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개의 아웃풋이 나와 있고요. 자, LDA 모델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LDA 모델이 두 개가 있네요. 여기에서는 솔버로 SVD 솔버를 썼습니다. 싱귤라 밸류를 쓴 거겠죠?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써서 작업을 한 거로 되어 있고요. 자, 런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DA 모델로 예측을 합니다. 테스트 테이블을 집어넣고요. 테스트 테이블 그리고 옵션을 그대로 두고 런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예측 결과가 나와 있고요. 총 90개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테스트 셋이죠. 그 다음에 evaluate classification으로 성능을 평가해 봤습니다. 젠더, 레이블 컬럼 젠더고요. 그 다음에 prediction 컬럼은 prediction입니다. 그래서 런 버튼 클릭해서 구했더니 꽤 높게 나왔네요. accuracy가 93.3%가 나왔습니다. 아래쪽 한번 볼까요? LDA 결과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솔버를 아이겐 밸류로 잡았습니다. 자, 2차원이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줄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자, 런에서 결과를 구했고요. LDA 모델로 예측을 해봅니다. 테스트 테이블을 집어넣고요. 런 했고요. 그 다음에 evaluate classification을 보겠습니다. 역시 93.3%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2차원이라서 아마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결과가 이제 93.3%가 나왔으니까 괜찮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정확도가 93.3%가 나왔으니까 실제로 그 게이트에 설치해가지고 선물을 주는데 실시간으로 판단해서 선물을 주는데 LDA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번외로 그 다른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하는 모델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니까요. 먼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있죠? 해보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트레인을 놓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주고요. 자, 피처 컬럼을 두 개로 잡으면 됩니다. 하이트, 웨이트, 더블 값을 갖는 걸 놓고 레이블 잡아줍니다. 젠더죠? 그 다음에 디폴트로 놓고 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와 있고요. AIC, BIC 등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프리딕트 함수를 배치합니다. 자, 테이블이 없죠? 테이블은 스플릿 데이터의 두 번째 테이블, 스플릿 데이터의 두 번째 테이블 연결합니다. 트레인 테이블을 테스트 테이블로 바꿔주면 되겠죠? 바꿔주고요. 런 버튼 클릭하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프리딕션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evaluate classification 해보겠습니다. 자, duplicate에 썼고요. 런 버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얼마가 나왔을까요? 0.73으로 나왔네요. 좀 더 낮은 값이 나왔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니까 특별하게 여기 그림이 여기 있었나요? 스태틱 서머리에 있었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하이트하고 웨이트가 거의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그 큰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디시전 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시전 트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시전 트리 20이죠. 클래시피케이션이죠. 이렇게 놔주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 줍니다. 트레인 데이터 연결하고 보겠습니다. 피처 컬럼은 역시 height, weight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컬럼은 젠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성별을 구별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맥스 뎁스나 이런 것들은 디폴트로 놓고 구해보겠습니다. 디시전 트리는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자, 구했습니다. 트리가 뎁스가 너무 깊은데요. 아마 오버피팅한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디시전 트리 클래시피케이션 프리딕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연결해 주고요. 클릭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테이블을 테스트 테이블로 변경해 줍니다. 자, 그리고 런 버튼을 클릭해서 예측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측치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똑같이 evaluate classification 하겠습니다. 자, duplicate 했고요. 런 버튼 클릭합니다. 얼마가 나왔을까요? 0.78이 나왔습니다. 0.78. 아까 로지스틱 리그레션보다는 더 좋은 값이 나왔네요. 0.73이었고 0.788이 나왔습니다. 79%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디시전 트리를 만들 때 오버피팅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맥스 뎁스를 5로 줄여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뎁스를 좀 줄여주는 것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모델이 나왔고요. 모델에 보니까 이제 뎁스가 5개로 줄였죠.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 클래시피케이션 프리딕트로 다시 예측을 합니다. 자, 예측 결과가 나왔고요. 다시 한번 런을 해서 0.78보다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82로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버피팅은 트레인 데이터에서는 예측을 잘하지만 실제 테스팅 데이터에서는 예측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잖아요. 보니까 뎁스가 무제한으로 있던 것보다 5로 줄일 때 더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0.82가 나왔는데요. 그냥 LDA로 한 것보다도 결과가 안 좋네요. 0.93이죠. LDA는 좀 간단하게 구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더 많은 분류 모델이 있어요. 서포트 벡터 머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앙상블 기법도 있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